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해빙을 해보고 싶었다. 엉덩이가 들썩이고 온몸이 근질거릴 정도였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다. 해빙의 효과를 볼 때까지 얼마만큼 기다려야 할까? 만약 몇 년씩이나 걸리면 어쩌지? 빠른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다른 사람 앞이라면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을 것이다. 괜히 말했다가 성급하고 속물로 보일까봐 걱정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쩐지 서윤 앞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 솔직해질 수 있었다. 서윤과 대화하며 심리학 시간에 배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생각났다. 상담할 때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서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꼭 그랬다. 어떤 평가나 다른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나를 존중했고 항상 내 생각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녀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도 그녀의 위엄과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도. 훗날 서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해빙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지요? 주변에 훌륭한 작가나 기자, 출판인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순수한 영혼과 에너지랍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스펙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홍 기자님은 귀인을 만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귀인을 믿고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순수함이죠. 원래 대화로 돌아가면 내 질문을 듣고 서연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럼요. 몇 년씩 기다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의 길로 이끌어준 경험치를 봤을 때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나 빨리요? 좋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가 기존의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14일에서 21일 필요하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해빙은 기존 감정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정의 신경망을 형성해주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주위로 즐거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 뉴런과 시냅스에 대해 더 알아보았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뉴런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이때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는 것이 시냅스이다. 길에 비유하면 뉴런이 도로, 시냅스가 교차로인 셈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쓸 때마다 불안을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돈이란 정보가 뇌에 감지되면 크리스마스 전구의 불이 하나씩 켜지듯 뉴런이 시냅스를 거쳐 그 정보를 불안에 전달하게 된다. 뉴런은 함께 활성화되고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말도 있듯이 그간 학자들은 성장기가 지나면 신경세포와 시냅스 사이에 놓인 연결이 고착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 이 연결이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훈련을 한다면 특정 경험과 이어진 우리의 감정 또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신 뇌 연구까지 참고하자 놀라운 결론이 나왔다. 해빙을 계속하면 돈을 쓰는 그 순간 불안 대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서윤도 말하지 않았던가? 뇌의 패턴을 바꾸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해빙이라고. 그럼 지긋지긋한 돈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지. 생각보다 빨리 부자가 될지도 몰라. 생각할수록 빨리 해빙을 시작하고 싶어졌다.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는지 서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마시멜로를 안 먹어야 나중에 더 많은 걸 얻는다는 내용이죠? 그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읽고 조금 갸우뚱했어요. 모든 좋은 일 앞에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아서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마시멜로 개수를 늘릴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한 개를 감사하고 기쁘게 즐긴다면 내일은 그 개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죠. 그럼 성공하기 위해 꼭 인내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낭비와 과시.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하는 친구죠. 카드값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서도 중독된 듯 계속 돈을 쓰더라고요. 가방과 옷, 구두를 끊임없이 사들이거나 월급보다 비싼 핸드백을 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빚까지 내서 고급차를 샀대요. 이 친구처럼 펑펑 돈을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진짜로 묻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다. 해빙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쁨을 느끼기만 한다면 돈을 펑펑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좀 불공평할 것 같았다. 내 질문을 듣고 서연이 예리하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친구는 그 과정에서 원치 않던 불안을 경험하겠죠. 맞아요. 이미 많이 썼다고 하면서도 비싼 걸 또 지르더라고요. 그다음 카드값이 무섭다고 계속 징징거리고요. 서연이 몸을 똑바로 일으키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건 해빙이 아니에요. 그 기세에 눌려서 내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졌다. 기쁘게 돈 쓰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해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자, 남은 삶이 앞으로 24시간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낄 이유가 없죠. 다 써버릴 것 같아요. 조금 전 우리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연봉이 크게 뛸 것을 알고 소비할 때의 마음과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같나요? 눈을 감은 채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다. 연봉이 100만 달러란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모든 것에 돈을 쓴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 충분한 돈이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었다. 필요한 물건 앞에 주저없이 카드를 내미는 내 모습이 그려지자 하늘을 나는 듯 마음이 들떠올랐다. 반대로 내일이 없다고 가정해 보았다. 돈을 쓰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불안해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텐데 돈을 펑펑 쓴다면 그건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해빙과 낭비의 차이예요. 작은 낭비를 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동창 모임 때 갔을 때 친구가 입은 청바지에 반한 적이 있었다. 세련되고 멋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 같았다.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똑같은 것을 샀다. 그것도 20만 원이나 주고. 사실 투자은행에 다니는 그 친구의 남편은 고액 연봉자라고 소문난 사람이었다. 덕분에 친구도 여유롭게 사는 듯 보였다. 매번 새로운 명품백을 들고 나왔고 방학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곤 했으니까. 똑같은 옷을 사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았던 청바지는 결국 후회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옷장에 처박아 둔 채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다. 한 번은 멀쩡한 소파 테이블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내 기준으로 잘 사는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고 해서다.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 우리 집 낡은 테이블이 너무도 초라하게 보였다. 결국 친구들이 잠시 머물다 간 소파 테이블을 위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그 테이블을 위해 나는 몇 달 동안 카드값에 허덕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내 고백을 들으며 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듯 같았다. 그리고 나직하게 덧붙였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것들이 아니었네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낭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런 것에만 신경 썼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이네요. 돌이켜보니 질투나 불안, 타인의 시선에 휘둘렸던 것 같아요.
돈을 쓰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우울해졌어요. 잠시 우리 몸에 비유해 볼까요? 의사들이나 자연주의 치료사들이 그런 말을 하죠. 사람에게는 자가치유 능력이 있다고요.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도 적당량만큼만 원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아, 피곤할 때 소금이 당기는 것도 술 마시고 난 뒤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계란을 찾는 것도 비슷한 원리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몸의 요구에 집중하면 자신의 필요한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위장의 크기도 알게 되죠. 과식도 피할 수 있고요. 결국 더 건강해지겠죠.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있기만 하면 돼요. 따뜻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인터뷰 첫날이 마무리되었다.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홍 기자님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해빙은 그걸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랍니다.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햇살이 길어지고 있었다. 인터뷰를 시작한 지 벌써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서윤의 배웅을 받고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온통 다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대화의 여운을 즐기고 싶어서 호숫가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서연을 다시 만난 지 겨우 몇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느낌도 들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그 순간 어떤 예감이 들었다. 해빙을 배우는 과정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 길을 걸으며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원하는 부를 이룰 것이다.